안녕하십니까. 백성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되면서 나름 활기를 띠고 있지만은 최근에 국내 경제의 전문가들이 입장에서 발생을 되는 요지를 통해서 본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가 요동칠 것이라는 그런 시각, 그리고 우리 국내 경제 상황도 전혀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경우는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전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정부의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물론 의사 등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여러 차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를 조기에 차단하라는 그런 주문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히 어떤 알려지기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유를 대서 계속 입국자를 방치한 그런 사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들이 주장대로 일찍 입국자들을 조기에 차단했더라면 자영업 정도는 온전하게 유지되고 정상화시킬 수 있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국내 요인에 의한 것보다는 외국 입국자에 의한 그런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보건대 진작 한두 달 전에 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어떤 선진화에 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될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4월 9일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게 한 세계 90국에 대한 사증 면접 무사익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에야 1월 달에 코로나 사태는 발생했는데 지금에야 차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세계 180국이 넘는 나라가 한국을 상대로 해서 오래전에 빗장을 걸었음에도 우리만 문을 활짝 열고 고집스럽게 대처하다가 지금에야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 입국자가 하루에 1000에서 15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수십 분의 1 정도로 줄은 수준인데 정부로서 창문 열고 모기 잡는 엉터리 방역을 더 이상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환자 1182명 가운데 해외 유입 감염자가 564명, 이들에서 2차 감염된 확진자가 66명입니다. 전체의 절반 넘는 630명 환자가 정부가 만든 방역 구멍을 통해 국내에 유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만 명을 넘는 자가 격리자의
85%가 외국인인데 이들을 수용하는 격리시설도 벌써 포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리에 불응하는 외국인 추방 등에 드는 행정력 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 단체들이 입국 금지를 그토록 권고해도 듣지 않더니 문 열고 방역하느라 제풀에 지친 듯 정부가 결국 두 손을 들고만 꼴이 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석 달간 억지 논리로 문 열고 방역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세계 대부분 나라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입국 금지를 취하는데도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입국 금지하는 투박한 조치를 한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갖고 왔다며 국민 탓을 하고, 중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일본이 그렇게 하자 비과학적, 비우호적 조치라고 힐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에 관변 학자들까지 가사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문제없다고 강변하더니 대통령이 마침 남 얘기하듯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한 자초지종이 밝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욱이 아쉬운 것은 2020년 4월 10일 사태 발생 52일 만에 대구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치적 과익을 자제했더라면 대기업 수출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진정돼야 하지만 자영업의 경우는 사회적 격리가 최소화되는 경우 장기 불황이 예측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영업 살리기가 가능했었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을 여러분한테 토로하면서 공감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상황이 암울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자영업자의 어떤 위기 상황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 민초로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어떤 지난 2달여 동안의 코로나 방역 대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정부가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서 방역을 완벽하게 추진했더라면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나라보다 확실히 진정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기간 동안 정부가 미적거리면서 외국인 입국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들에 의한 확진자 그리고 제2 감염자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뭔가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상황에선, 어떤 위기에서 리더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리더는 자신이 아집이나 고집이나 전지전능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분들에 의한 전문적 이야기를 경청해서 그에 따라서 치세를 펴는 것이 옳고 합당한 일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에서 오사마 라덴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는 대통령 자리에 앉고 오바마 대통령은 쪼그리 앉아서 같이 그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그런 해외 토픽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경우도 리더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국회의원이 되기만 하면, 장관이 되기만 하면, 시장, 군수, 도지사가 되기만 하면 니들이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하는데 하는 식의 유세 부리는 치세는 현대 민주주의 질서에서의 어떤 그 리더십의 어떤 요건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이번 사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